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이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뭐 대충 뭐 그림이 다 나왔죠. 아마 문재인, 김정은이 같이 손잡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선언을 할 거고요. 그 비핵화 합의 선언이라는 거는 김일성 노태우 때부터, 그리고 김정일이 있을 때 육자회담 때, 그리고 김정은 초기 때 다 했던 거예요. 그거 뭐 우리 합의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지금 뭐가 바뀌었냐,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 미국이 멍청해서 속았다기보다는 자기 나라 문제가 아니었어요. 김일성 때도 그랬고 김정일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 김정은과 얘기됐을 때도 북한이 그까짓 도쿄하고 서울에 핵미사일 날린다 했을 때 그거는 남의 나라 문제 아닙니까? 동맹국이라 해봐야 남의 나라 문제인데, 지금의 상황은 워싱턴에다가 날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쇼했던 것은 먹힐 가능성이 없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김정은이가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ICBM은 더 이상 실험하지 않겠다. 즉 미국까지 날리는 대륙간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지만은 중거리 미사일, 서울과 도쿄를 날릴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은 계속 실험을 하고, 핵무기도 뭐 노동당 전원위원회 발표 자체가 그건 핵보유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핵무기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서울과 도쿄는 그대로 위협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뭐 한국이 그렇다 치고 이미 핵폭탄을 맞아본 적이 있는 일본이, 그럼 미국과 북한이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중거리 미사일을 놔두고 딜을 치는 거를 일본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하는데 다 준비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미국 자체가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핵무장하기 시작하면요,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보다 미국에 더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문재인과 김정은이 트럼프를 속여서 핵보유국으로 간다는 거는 뭐 저로서는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 보수 논객들은 다 사기다, 쇼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사기를 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기면요, 판 깨고 일본이 주도하에 해상봉쇄에 들어가서 원래 하던 거 하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사기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도대체 김정은이나 김정일의 핵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은 건가?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동포들이나 우리 납북자들이나. 핵무기가 첫 실험한 게 2006년도 10월인데 그럼 그전에는 괜찮았냐 이겁니다. 그전에는 뭐 북한이랑 우리랑 뭐 괜찮았어요. 그전에는. 서해 도발은 또 뭐며, 납북자들 계속 끌고 가고 같은 동포 때려 죽이는 거는 핵이 없었을 때도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핵은 단지 그런 인권 말살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사라진다고 별다른 변화가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핵을 뽑아내면서 북한이 정상국가화가 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지, 핵 뽑는 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김정은이 핵 들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라 그래도 돼요. 그럼 서울에 떨어지면 맞아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럼 맞아야죠. 떨어지면. 그 대신에 북한 쑥대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유통일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맞는 거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맞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금 이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뽑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문재인이가 조작이겠지만 지지율 70% 나오고, 만약에 4월 27일 날 김정은 문재인이 손들고 비핵화 선언하면요, 김정일 지지율이 70%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론 이 조성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핵으로 이슈가 가면 안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김정은 문재인이 핵을 뽑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을 때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트럼프와 만났을 때 지금 트럼프는 6개월에서 1년 얘기합니다, 핵 뽑는데. 자, 그리고 빅뱅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정권의 입장이 빅뱅이다. 핵을 단기간 안에 뽑아주면은 무제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는. 핵을 안 뽑았을 땐 아무 위험이 안 됩니다. 근데 핵을 뽑고 미국이 무제한 지원을 한다 했을 때 그럼 도대체 미국은 무슨 지원을 할 거냐? 자, 미국이 돈을 낼 리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트럼프의 그 경제정책 상황상 우리 우방국인데도 전략자산 보내는 것만 가지고도 돈 내놔라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핵 뽑았다고 미국이 돈을 내겠습니까? 근데 이 방식을 쓰는 거죠. 문재인이가 돈을 무제한 퍼주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는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돈 아니니까. 우리가 번 세금으로 김정은이 연 100조 퍼주겠다. 문재인이가 트럼프 오케이 좋아 니네 돈이니까 알아서 해.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핵 보유하는 것을 사기쳐서 핵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핵 뽑고 우리 돈 100조씩 가져가는 게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걸 용인했을 때 자, 주한미군 철수를 김정은이는 얘기를 안 한다. 문재인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트럼프한테도 얘기를 안 한다. 얘기 안 할 겁니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문재인이가 100조를 퍼주는 것을 트럼프가 용인한다는 얘기는요. 주한미군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략자산 들어오지 않게 해라. 전략자산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데 아이 돈 아끼네? 안 들여보네? 그러면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알아서 철수하게 만드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0조 원을 퍼주려면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단순히 종전협정 가지고는 안 되고 연방제통일까지 가는 단계에서 100조 원을 퍼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연방제통일을 하겠다 우리가. 미국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었을 때 미국이 무제한적 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연방제통일 너네 돈 가지고 하는 거 좋아. 나쁠 거 없어. 단 완전히 친중으로만 가지 마라. 그게 바로 한겨레 신문, 주간 한국 그리고 일본의 육한 겐지가 얘기하는 바로 영세 중립국 연방제 통일 방안 아닙니까? 이거를 트럼프가 받았을 때 그게 최대 위험이 벌어지는 거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김정은이는 핵을 뽑을 리가 없다고 하도 많이 떠들어대서 핵 뽑고 100조 원 주고 연방제 통일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을 때 국내 여론적으로 막아낼 길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김정은 신사고다. 개혁적 인물이다. 쫙 포장해가지고 김여정이 또 거지공주 쇼하고 이렇게 가고 지금 각종 언론 증권가 찌라시에서 도는 대로 파주와 개성 사이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시 100조 원 정도 써서 각종 위락시설 레저센터 쫙 만들어버려요. 그럼 벌써 이미 남북 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그 자체로 연방제 통일이 사실상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김정은이는 핵을 절대 안 뽑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김정은이면은 핵을 뽑는 대가로 연간 100조 원과 연방제 국가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김정은이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핵을 절대 안 뽑는다는 그런 이상한 미신 버리라니까요. 다행스럽게 김정은이가 핵을 뽑을 생각 없으면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고 이게 지금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지금 하나 김정은이 넘어야 되는 또 엄청난 벽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인데 자, 미국 국무부에서 탈북민 인권단체를 초청을 해서요.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함께 대한민국 탈북단체 3명이
15명의 국무부 인사들과 면담을 했는데 미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제기하겠다. 이게 국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건 지금 그 탈북 단체 관계자들이 전한 소식인데 그 전에 이미 미 국무부는 여러 차례 북한 인권 문제 다룬다라는 부분들은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비핵화다. 비핵화와 이 인권 문제를 같이 다루는데 우선순위가 당연히 비핵화에 가 있다. 이것도 또 역시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탈북민이 전한 얘기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탈북민들의 건의를 듣고 국무부 인사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발언과 행동이 과거에 비해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다.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평화 공세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가물가물한 거거든요. 이것들이 진짜 핵포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북한 인권보다는 비핵화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어서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핵을 뽑겠다고 확 들고 나오면은 트럼프 스타일로 볼 때는 박수치고 내가 다 해냈다. 역시 세계에서 평화 지킬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 워낙에 많은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백악관에 집어넣고 오늘은 문재인이한테까지도 미국의 인권단체가 문재인이한테까지도 김정은이 만나면은 당장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야당이 해야 될 거를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단지 이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하는 거를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까지 보수 야당 사람들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단체들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을 뽑는다 그러면은 바로 북한 인권 문제, 납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놔서 또 다른 벽을 쳐야 되거든요. 이 벽이 무슨 남북 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백조를 퍼준다고 하려면요. 북한 체제가 정상국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정상국가가 돼야지 백조를 퍼줬을 때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 안 되고 그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혼자 독재로 배를 불리게 돼 있는 구조에서는 백조를 쳐놓으면요. 그냥 노동당 간부들하고 김정은만 처먹는 거예요. 북한 노동자들은요. 그냥 하청업자가 돼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해봐야 그 돈 다 뜯기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돈을 퍼주려고 그래도 정상국가가 안 되면은 퍼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북한의 내부 상황은 지금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을까? 그게 하나 또 변수죠. 저는 트럼프 변수가 하나 있고 북한 내부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변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그냥 문재인은 퍼주겠다고 벼르고 있고 보수는 그냥 저놈 핵 뽑을 리 없다. 자기 자랑 4기나 하고 있고 이게 변수가 하나도 안 돼요. 대한민국은. 근데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이 자유아시아 방송의 이 기사인데 이제 아주 깊은 북한 내부의 취재원들이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김정은이가 일단은 핵실험 더 이상 안 한다. 이거를 발표했을 때 다들 충격적이다. 아니 지금까지 핵미사일 하나 가지고 인민들 다 배불려 먹이겠다 하더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딱 포기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북한 주민들 자체가 동요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배불리 먹여줄 수만 있으면은 핵을 뽑았을 때 북한 체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차가 있죠. 시차가. 만약 문재인, 김정은이 비핵화 선언을 세게 하고 트럼프,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합의했을 때 그때 돈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1년, 2년, 3년 가기 시작하면요.
김정은이가 내부에서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합의만 가지고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건 분명해요. 완전히 들어 빼는 상태에서 지원이 들어가지 합의만 가지고는 제재도 풀지 않고 돈을 넣지도 않는다. 그래서 북한 측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 취재원도 아니 핵 실험도 안 한다고 과연 제재가 풀릴까? 돈이 들어올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끌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북한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왕 핵 뽑으려고 김정은 문재인이 결정을 했다면은 빨리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뽑아서 속전속결로 돈을 밀어넣겠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보는 시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북한이라는데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핵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문재인이라는 호구가 있을 때 빨리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자기들 볼 때 문재인이 오래 못 가겠다. 빨리 지금 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급적 국회 비준까지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수 정권이 들어와도 토를 못 하게끔 그냥 갖다 받겠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끼워 넣겠다. 한마디로 반대 상황에서의 낙장 불입. 보수 정권 들어와도 판을 깰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김정은 아닙니까? 속전속결로 지금 전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G7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뭐 프랑스가 좀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 아니 거기서 외교장관들끼리 자, 북한에 대해서 핵을 완전히 뽑을 때까지는 지원 없다. 대북제재 그냥 간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똑같은 공조를 마치고 미국과 일본의 납북자들을 데려오는데 협조하겠다. G7 외교장관 결의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요. G7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 미국 납북자들 데려오도록 협조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납북자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요구를 안 하니까. 대한민국이 요구를 안 하니까 이제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3명입니다. 저는 이건 100% 납북자 돌려보낸다고 봐요. 일본 좀 복잡해요. 16명 플러스 알파인데 더 많으니까. 근데 일본도 일본의 이익을 잘 생각했을 때 16명 정도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연간 100조 원씩 빨리면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중국이 완전히 이 장악을 해서 남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적당히 영세 중립국을 유지한다. 실제로는 친중속국이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영세 중립국이 유지가 되면은 중공군이 무슨 제주도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냐 아니냐. 그럼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일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경쟁하는데 김정은이한테 100조 빨리고 아마 세금 왕창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창의성, 역동성은 다 죽을 텐데 세계 제조업 시장을 일본이 다 석권할 텐데 일본이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100% 찬성이고 일본이 반대하지 않고 역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대만 입장에서는 철수하는 미군이 당연히 대만으로 온다. 이번에 발표 났죠? 미국에서 대만에 대사관은 아니고 하나의 협의체가 있는데 그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미 해병대가 들어간다. 대만에 39년 만에 미 해병대가 지금 진주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대만 지금 신났죠. 그래서 그 이른바 기념식, 그 새로운 건물 입주 기념식에 미 해병대가 들어가고 그 기념식 때 존 볼튼이 대만으로 온다. 그럼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남은 그 힘을 대만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대만도 찬성, 일본도 찬성, 중국 찬성, 러시아 찬성, 미국 찬성. 연간 100조 원 빨리는 비핵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다. 반대하는 국가가.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밖에 지금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수 논객들이 얘기하듯이 핵 보유를 폐기하는 것이 거짓이고 사기면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반대로 뽑았을 때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다 우리가 피 빨리는 연방제를 찬성했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개돼지들이 막 찬성을 했을 때 이거 무슨 수로 막냐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납북자 국군포로 다 데려와야 된다. 아니면 너 문재인이 탄핵시킨다. 그렇게 전환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비핵화 문제 이제 더는 더 이상 이슈를 삼을 필요가 없어요.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에 맡기고 우리 거 찾고 우리 거 지켜야 된다. 우리는 북한을 정상국가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이슈를 다 제기해야 되는 거지. 김정은이가 핵을 뽑든 말든 그거 우리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이슈가 이어진다면은 27일 날 김정은과 문재인이 비핵화 딱 선언했는데 그때도 또 이거 사기다. 이거 사기다. 핵 포기할 리 없다.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수가 생깁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핵 복구 연방제 통일 가는 거 그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